안녕하세요. 가야대학교 여러분. 정서행동장애를 맡은 윤혜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속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강화가 아닌 이제 속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행동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속어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학생이 이전에 받고 있었던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빈도가 증가했다면 이제 그 행동 증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었던 강화를 이제 소거시킴으로써 정확하게 다 없앰으로써 완전히 중지함으로써 그 행동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소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떠한 반응이 우리가 이제 이 강화를 통해서 빈도가 증가했다면 이제 이 반응을 강화하는 것을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중지를 함으로써 반응의 빈도를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고의 효과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제 한번 같이 알아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감소시켜야 되는 행동에 대한 강화물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배웠던 정적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에 우리가 강화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아동에게 착석을 하기 위해서 착석을 했을 때에 아동이 원하는 강화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적 강화라고 표현했었죠. 강화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속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하게 아동을 지도하다 보면 강화를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행동은 아동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행동들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동이 어떤 강화를 받아서 이런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속어는 이제 감소시켜야 되는 행동에 대한 우리가 강화물을 통제함으로써 그 감소시켜야 되는 행동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이제 어, 이제 우리가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행동의 속어와 우리가 이제 또 그 속어된 행동에 대처되는 행동을 또 항상 마련을 해야 돼요. 아동은 문제 행동이 줄어들게 되면 그 행동에 적절한 아동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또 다른 문제 행동이 함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거를 해야 되는 행동과 그러면 그 소거를 하고 난 후에 아동이 할 수 있는 대안 행동에 대한 우리가 또 강화의 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소거가 이루어지는 장면도 우리가 이제 이 소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무런 아동에게 무턱대고 우리가 뭐 강화물을 통제를 하고 행동을 뭐 제어를 하고 한다고 해서 소거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제 행동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환경적인 영향을 같이 봐야 되고 지시와 또 연속 강화 후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소거 그리고 소거 행동 뭐 공격성이라든지 지연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소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 8가지를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한번 우리가 소거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시마다 얼굴이 바뀌고 있죠? 제가 한 번에 이제 이 1차 시, 2차 시, 3차 시를 녹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뭐 하루에 하나씩 또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다시 지금 우리 앞서서 했던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좀 수정을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자꾸 바뀐다고 연락이 오셔서 네, 같은 사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속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이제 감소시켜야 하는 행동에 대한 강화물 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강화물 통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물리적인 환경에서 이제 제시되는 이런 여러 가지 강화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거하려는 시도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행동을 줄이고 싶지만 내가 아닌 주변에서 아동에게 그 행동에 대한 강화물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고 있다면 아무리 치료자가 또는 교사가 그 아동의 행동을 중지하고 싶어도 그 행동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동이 이제 이 행동에 따라서 받는 강화물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이 아동이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소거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동의 입을 어떻게 이제 입을 다물어야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아동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왔을 때만 소리를 지르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받기 위해서 지르는 건지 또는 우리가 뭐 얘기하는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건지 이런 여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 소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가볍게 이제 이 우리가 행동의 소거와 대한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의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됩니다. 소거는 이제 바람직한 대한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와 정적 강화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속어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한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강화와 같은 말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속어는 그 앞선 사건이 되는 거겠죠. 먼저 우리가 줄이고 싶은 행동을 줄이고 그럼 우리가 대한행동이 뭐가 되죠? 우리 차별적 강화와 비슷한 거예요. 아동이 착석하지 않는 행동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행동을 우리는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되는 행동이 뭐가 있죠? 자리에 앉는 거죠. 자리에 앉게 되면 아동은 어때요? 돌아다니는 행동이 현저하게 줄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다니는 행동이 소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동에게 돌아다니는 행동이 아닌 앉는 우리가 원했던 바람직한 대한 행동에 대해서 땡땡아 자리에 잘 앉았어. 안 돌아다니고 잘 앉았으니까 예쁘네 하면서 우리가 아동이 원하는 강화를 제공을 했다면 아동이 선생님은 나한테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행동이 빨리 소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따로 떼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항상 우리가 소거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중재는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죠? 이건 왜 따로 가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복합적으로 행동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강화에 대해서 앞에 배웠어요. 이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속옷이 주의점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멈췄을 때 즉각적으로 강화물을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다가 자리에 탁 앉았단 말이에요. 앉자마자 강화물을 탁 제공한다면 어때요? 그거는 아동이 앉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동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멈춘 후에 즉각적으로 강압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대안행동,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리 앉기, 그럼 자리를 앉았다고만 해서 앉았다가 그럼 아이가 1초만 일었으면 그건 앉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이가 돌아다니다가 자리에 착석하고 우리가 정했던 몇 초? 1분 후에 우리 땡땡이가 잘 앉아있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화를 제시를 해야지만 아동은 내가 앉아있는 행동에 강화를 제공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주지 않고 있는 강화가 우리가 이제 어때요? 우리가 지금 원치 않은 행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속어가 이제 우리가 속어를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동이 이제 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 이제 이거를 박탈하는 것을 우리가 속어로 잡는다면 아무래도 이거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아동의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단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지 아니면 이 속어로 인해서 우리가 아동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속어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속어를 적용하는 장면에 이제 변화를 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속어시키기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이 강화할 가능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수정가가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속이에요, 지속.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우리 아동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우리가 속어를 적용한 장면에 변화를 주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시는 우리가 강화나 속어나 이제 벌이나 우리가 아동에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행동 중지에서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아동에게 적용하는 중지에만 지시가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상위 단계가 뭐죠? 자기 관리죠. 자기 자신의 규칙을 자기 자신이 지키면서 관리하는 건데 이 또한 내 자기 지시, 자기 규칙 지키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거나 소거시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지시와 규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아동이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강화를 주지 않으면 뭐 때문에 나한테 이 강화를 제공하지 않지? 왜 나에게 갑자기 강화를 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런 강화를 주지 않는구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구나, 환경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아동이 더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어라든지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중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중재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내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지시를 꼭 사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에 대한 우리가 자꾸 내려오네요. 사항에 대한 우리가 이제 행동을 조금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좀 빠르게 제가 설명을 조금 하다 보면 좀 텐션이 올라가서 말을 좀 빠르게 하는 편인데요.
네, 조금 더 천천히 제가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속 강화 후에 이제 더 빨리 이루어지는 이제 속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강화를 해주었어요. 항상 일정적으로 우리가 이 행동이 일어났을 때 강화를 해주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전혀 강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행동이 되게 빠르게 소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는 사용을 할 때에 간헐적인 강화를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행동에 즉각적인 강화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속어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일정적으로 오던 강화가 완벽하게 간헐적이 아닌 완벽하게 이제 우리가 제거가 되었을 때는 그 행동이 다른 상황보다는 빠르게 소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원래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강화가 제공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 행동은 느리게 소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강화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동이 받아들이기에도 이게 속어인지 아니면 내가 강화를 받지 않을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게 소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우리가 느리게 소거되는 행동을 소거에 대한 저항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거의 행동을 잡을 때에는 소거의 행동을 우리가 표적 행동, 이제 소거를 하기 위한 표적 행동을 정할 때에는 간헐적으로 강화를 주고 있는 행동을 정하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를 받고 있는 행동을 소거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소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행동을 소거하려면 소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거뿐만 아닌 또 다른 중재를 함께 해야지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지기 전에 악화되는 소거 행동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소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소거하는 동안에 갑자기 소거하는 행동이 전보다 더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거 동안에 보통 이제 행동을 이제 감소시키고 있었는데 반응이 확 더 올라오면서 이게 좀 우리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를 우리는 소거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갑자기 왜 행동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나타날까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소거 폭발이 나타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어떻냐면 이제 행동을 하다가 강화를 받는데 강화가 갑자기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그 행동을 점점 이제 감소를 하고 소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 행동에 대해서 학습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를 받지 않아도 그 행동을 이제 다시 텐션을 올렸을 때 강화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행동을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소거를 하다가도 이제 그 행동이 갑자기 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그 행동이 증가해서 문제 행동이 많이 도드라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던 소거를 중단을 하고 다른 중재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소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소거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중재가 이제 그 행동에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지금 아동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소거 폭발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소거를 중단을 한다면 아동의 그런 폭발적인 행동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어를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계획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속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어 폭발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속어를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제 그 속어 폭발했던 행동이 다시 우리가 속어를 하는 단계로 내려와서 다시 우리가 행동의 중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속어 폭발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 행동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자해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내가 속어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이 머리 때리기 행동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행동을 속어를 하고 우리가 다른 대안적인 행동을 이제 채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행동을 조금 속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우리 아동이 조금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이제 행동이 빈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아동이 계속 머리 때리기라는 자해 행동이 속어 폭발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폭발해도 계속해서 난 속어를 하기 위해서 이 속어를 유지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아동의 이제 신체적인데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속어 폭발이 예를 들어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에는 속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아동의 행동을 중재할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행동이 윤리적인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모든 부분의 중재를 다 제공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아동이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다가 보면 의학적인 힘도 빌려야 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대해서 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의 문제 행동이 단순적인 학습의 문제가 되는 건지 생활의 문제가 되는 건지 하지만 아동의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는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중재를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수업 지도안을 작성할 때에 우리가 정서행동 장애 아동 중에서 자해를 하는 행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어를 사용하면 될까요? 그게 왜 자해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하게 자기 신체를 학대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를 한다면 이제 속어보다도 그 행동에 알맞은 안전한 중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속어할 때 생성되는 공격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동이 계속해서 행동에 대한 강화를 받아왔다는 거겠죠. 그런데 강화를 받지 못하고 아동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행동을 소거하기 전에 아동이 그것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의 이런 공격성도 항상 이제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잘 고려를 해서 이제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속어가 우리가 대안적이고 이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이제 우리가 속어 행동을 이제 줄이고 바로 대안적인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가 포함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공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속어 하나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속어에 대한 타행동 차별 강화를 함께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 공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공격성의 양입니다. 아동이 원래 되게 폭력적인데 이게 자기가 강화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상대방을 때리는 행동을 하거나 물건을 막 부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아동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아동에게
우리가 적절한 대안 행동이나 강화를 준비하지 않고 단지 그 아동의 행동을 소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도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고 기물의 환경적인 부분에 파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의 소거 행동을 정할 때는 이제 그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공격성이 감내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연 후에 다시 나타나는 소거된 행동을 이제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한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소거를 하겠다라는 중재 회기 동안에 이제 그 행동이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동의 문제 행동이 완벽하게 소거가 됐어요. 이제 이 아동은 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때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그 문제 우리가 했었던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아동은 다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발적 회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소거에 들어가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자발적 회복이 나타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동이 돌아다니는 행동을 우리가 현저히 줄여서 착석을 많이 했는데 아동이 어느 날 음악실에 갔더니 아동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아동을 다시 우리가 소거의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될까요? 라고 했지만 이 양은 우리가 보통 앞서서 했었던 문제의 양은 우리가 우리가 소거 중재를 돌렸던 때 나타났던 문제의 행동의 빈도보다는 현저하게 이제 작게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소거에 대한 중재를 이제 실시를 하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켰다면 아동이 이제 이렇게 지연된 후에 다시 나타나는 소거의 행동의 빈도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자발적 회복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그런 자발적 회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소거의 중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동이 이 행동을 하게 되는 환경적인 요인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환경적인 요인을 이제 제거해 줌으로써 아동의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동이 그래도 소거된 행동이 다시 나타났어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또 그 상황에 알맞는 소거 중재를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회기를 또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면 아동은 이제 앞서서 우리가 소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더욱더 빠르게 문제 행동이 소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소거에 대한 함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한번 소거에 대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소거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어때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아동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행동에 대한 강화를 받고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교사가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주지 않는 소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아동이 그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거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지침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감소시킬 행동을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행동이 정말 감소를 시켜야 되는 행동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감소시킬 행동이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행동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선생님이 나는 오늘 이 아이의 그냥 고함을 지르는 행동을 소거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소거의 행동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동에게 필요한 행동인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꼭 소거가 되어야 되는 행동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순위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 행동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소거에 대한 계획을 실행을 할 때에는 꼭 서거뿐만 아닌 소거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행동가 그리고 그 대안행동에 대한 강화를 함께 마련을 해서 우리가 소거를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칠 때에도 나는 8일기를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나는 이 8번만 아동에게 소거를 중지하고 말 거야. 이게 아닌 서서히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차 시에는 이제 소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앞에 강화를 하면서 우리가 강화에 따라오는 이제 문제 행동을 줄이고 이제 우리가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걸 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지도 안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하고 있는 문제 행동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거와 강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또 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적 강화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벌을 사용을 꼭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강화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아닌 또 꼭 벌을 부적 강화를 사용해야 되는 부적벌이나 이런 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지도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